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댓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제가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올려놨던 영상 중에서 국제결혼을 성공하는 요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구독자님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아마 저희 아들까지 아마 MZ세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특징이 그 사회 자체가 약간 옆으로 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때 같은 경우는 뭐가 좀 문제가 있거나 좀 안 좋아 보이거나 그러면 얘기를 해줘요. 이건 좀 이렇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 뭐랄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 특징은 일단 자기 기분 나쁘면 무지성으로 가는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존중이라는 게 없고 일단 자기가 기분 나쁘면 막무가내인 그런 케이스가 많죠. 이게 국제결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예를 들어 신랑하고 신부가 약혼을 했어요. 근데 신부가 신랑이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서 좀 삐졌어요. 그러면 업체에 전화를 해서 안달복달해요. 하소연하고. 그래서 좀 뭐랄까 개입을 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한두 번은 신부가 받아들여요. 근데 계속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신부가 업체하고도 틀어져 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숨겨버려요. 그러면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중재가 안 돼요. 특히 요즘에 예전하고 바뀐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인이 뭘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리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의 구분이 좀 정상적이진 않아요. 사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국제결혼 업계 고인물들이 사실은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신규 사업자들이 많이 진출을 하긴 했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이 국제결혼에서 이 경험치라는 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부분에서 좋은 역할을 못 해주고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업체 결혼이 파혼율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이 참지 못하는 그런 MZ세대의 특징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상대방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존중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판을 할 줄 알지만 배려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들 그게 저희가 상담을 해봐도 그래요. 50대 꼰대들은 나름대로 개똥차락은 있지만 어떤 얘기를 하면 수용하는 척이라도 하고 앞에서 면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MZ세대들은 처음에 체면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몇 분 안 걸려요. 이 면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기대치가 높고 근데 국제결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본인한테 마이너스예요. 특히 여자하고 어떤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인내심이 없다는 것은 그냥 자포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국제결혼 실패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신부와 상관없이 성격적인 문제에서 파혼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경험치가 있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신랑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거를 교정해 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교정도 많이 됐고 근데 지금은 신랑들이 이렇게 뭐랄까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무지성으로 얘기해버리면 그냥 업체 관계자들도 얘기를 안 해버려요. 냅둬요.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요. 그게 요즘 바뀐 업체 결혼의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 국제 결혼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중개인들이 점점 떠나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누구 손해일까요?
제가 봤을 땐 신랑들 손해예요. 신부들 손해고. 왜? 요즘 신규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신규 업체들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맞지만 신규 업체가 중견 업체가 되고 경험치가 쌓여서 올바른 조력을 해주는 데까지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결혼시킨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 잘 낳고 사는 것도 보고 또 이혼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그러면서 어떤 다져지는 그런 가치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존에 하던 업자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못해요. 한국 신랑들이 국제결혼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나마 좀 인성이 괜찮은 친구들은 결혼하고 결혼이 진행되는 과정에 부단하게 노력해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고 한 명의 남편이 되어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신세대로 넘어오면서 국제결혼의 부작용도 다양화되고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보자면 입국해서 도망가는 비율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한국 오기 전까지 파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수치상에 잡히지 않는 결혼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연애 동거하고 국제결혼해도 살까 말까인데 한국 남자들 자체가 어린 여자 만나고 예쁜 여자 만나고 말 잘 듣는 여자 만나고 돈 안 쓰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요즘 두드러져요. 그리고 국결 수비대들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구독자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꼰이라고 국결 수비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람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흑백 논리 좋아하고 내로남불 심하고 국결 수비대 뿐만이 아니라 젊으신 분들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부분에서 상당수가 그냥 상담만 해봐도 좀 문제가 있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해봤자 서로 얼굴만 붉히더라 이런 게 많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갈수록 더 심해지고 무슨 질랄병처럼 번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계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금액이 작든 많든 간에 그러면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이고 그 계약금이라는 거는 환불되지 않는 돈이에요.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내가 손해봤으니까 돌려달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안 돌려줘도 돼요. 민법상으로는. 근데 그냥 어떤 평판이랄지 어떤 상황상 그냥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당연한 그런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황상 돌려주는 거, 안 돌려주는 거 이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더라도 안 돌려주면 그냥 무지성으로 업체가 양심적이지 않다 뭐 이런 논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앞에서 보는 거와 뒤에서 보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법이라는 게 있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무시를 해버리고 자신만의 법칙을 만들어버리는 드라마틱한 논리를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왜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계약이라는 게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남녀지간의 약속 또 사회 통념상 통용이 되는 어떤 남녀지간의 상성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그 큰 틀에서 보면 이 약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그러면서 무지성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 이게 현재의 잘못된 트렌드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했을지언정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부 한국 사람들 중에 신부를 소개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저자세로 저희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신부 소개가 끝나고 저같이 갔다 오고 약혼이 끝나면
자기 맘대로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국제결혼이라는 게 남녀 사이의 관계 설정, 결혼의 작동 원리, 또 소개한 사람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결혼이 순항을 하는데, 그냥 신부 소개받으면 자기 맘대로 하려고 돌변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그리고 업체하고 연락도 끊고 여자하고만 얘기하고, 여자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황당해하고 남자를 신뢰를 못하고 남편하고 업체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국제결혼은 보면 어떤 조력을 해주는 런닝메이트 같은 파트너가 필요해요. 이 조력을 해주는 조력자가 없으면, 또 어떤 조언을 해주는 컨설턴트가 없으면 진짜 산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 뭐 저만 해도 아직도 베트남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빨리 속단하고 너무 조급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국제결혼에서 유난히 조급증 환자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감정이 주체가 안 되면 그 5분, 10분도 못 참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베트남 여자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결혼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도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어떤 인생관이나 결혼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국제결혼에 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